네, 85, 86쪽 중단원 학습점과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왔었는데, 우선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x에 대한 2차식, 즉 x제곱이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는 0 있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만족된다면 2차 방정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했었죠. 근 또는 해, 요거는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여러 가지 x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값은 항상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개씩 있어요. 자,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이라고 표현했을 땐 어떤 근거로 하느냐? 대입을 한 경우에 정말 0이 나오면 참인 거예요. 자, 1도 대입을 했을 때 정말 0이 나와서 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이제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였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제곱근 이용하는 것, 세 번째는 근해 공식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수분해는요, 보통은 이렇게 정수, 해가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가장 간단한 식일 때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제곱근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x가 포함된 식의 제곱으로 묶여 있고 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개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3x 플러스 1의 제곱근 해서 풀마 루트 7 해서 쭉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최고의 방법으로 근해 공식이 있었는데요. 자,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외워서 abc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맞는 공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중근이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 중근은 중복된 두근, 즉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해를 갖지만 중복된 근이 있을 땐 하나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했었고, 이 중근을 바로 듣자마자 떠올려야 될 한 단어가 있어. 중근 하면은 완전 제곱식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완전 제곱식의 특징은 또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 봅시다. 그 다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쭉 배운 이유는 바로바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였죠. 자, 활용은 실생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문제 해석부터 어렵게 느껴지지만 미지수를 먼저 정하고 거의 대부분 구하라고 하는 게 미지수였죠. 그 다음 2차 방정식 세우고 풀고 마지막에 의미 확인하기 활용되어 2차 방정식 두 군이 모두 답이 될 수도 하나만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자, 오른쪽 OX 문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 다음 문장이 오르면 O, 옳지 않으면 X를 가로 안에 쓰시오. 자, 요거는 2차 방정식이다. 자, 2차 방정식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X제곱이랑 는이 있어야 돼. 일단 는 있으니까 통과. 자, 이 x제곱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거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라 그랬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2차 방정식이 맞네요. 두 번째, 2차 방정식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봅시다. 자, x 플러스 1, 이 0일 때의 x 값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또는 요게 0일 때의 x값은 x는 3이죠. 자, 그래서 아니네요. x. 자, 여기서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내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1과 마이너스 3을 보고서 해가 1, 마이너스 3이라고 판단할까 봐 그런 거야. 항상 요게 0이 될 때의 x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반대부호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2차 방정식 요거의 해는 중근 마이너스 9이다. 볼까요? 자, 얘는 x의 제곱 얘는 9의 제곱이고요. 중간에 2 곱하기 x 곱하기 9 해서 18x가 맞아요. 나이스 하시고 플러스 제곱은 0으로 되고요. 요걸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99 중근 되겠죠? 맞네요. 4번 봅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의 해는 자, 요거 봤더니 딱 보니까 근의 공식 쓴 것 같아. 근의 공식 ABC 값 A, B, C 부호까지 잘 챙기시고요. X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오! 벌써 틀렸네. 그쵸? 자, 요거 항상 마이너스까지 챙겨서 이렇게 오셔야 되고 그냥 B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마뿔 해서 플러스 5가 이렇게 됐어야 돼요. 다시 공식 마무리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c 넣을 때도 부호 그러면 마마 뿔 돼서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5 뿔마 루트 33 이렇게 돼서 답이 아니게 되겠네요. 자, 기초문제 1번 갑니다. 다음 4장의 카드 중에서 2차 방정식이 적힌 카드를 모두 찾으시오. 2차 방정식인지 인지 아닌지 x제곱과 는 0이 필요했었어요. 자, 항상 모든 항을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보라고 했었죠. 얘는 보나마나 얘를 이항시켜서 보더라도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 되어서 2차 방정식이 맞네요. 자, 얘 봅시다. 는 0, 우변, 좌변으로 다 이항하고 정리했을 때, 자, 얘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하고서 우변 이항까지 해주면 이렇게. 그쵸? 자, 두 개 없어지고 나니까요. x제곱이 사라졌네. 따라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주황색 요거 양변에 없앨 거 이렇게 없애주고서요. 2항에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됐어요. 2차 방정식 맞죠? 자, 요거 봅시다. 바로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어. 뭐가 없어요? 그치, 등호. 등식이 아니네. 그럼 땡. 자, 2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 2차 방정식 중에서 x는 2를 해로 갖는 것. 자, 해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야. 자, 참이라는 것은요. 정말 x는 2를 넣었을 때 여기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면 해가 된다는 거겠죠. 자, 기억 먼저 갑니다. 기억. x는 2 대입 x는 2라면은 자, 요 대입하면은 4. 여기 대입하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자, 얘는요. 8이네요. 0이 아니죠? 그래서 거짓 탈락. 자, 니은 갑니다. x는 2일 때 여기 대입하면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정말 0이네요. 자, 이때 참 되기 때문에 해가 맞네요. 니은 맞아요. 자, 디귿에도 대입할게요. 2 곱하기 x는 2 대입한다면 4 빼기 여기 2 대입하면 10 플러스 2 다시 한번 정리. 8 빼기 10 더하기 2니까 는 0 맞네요. 참이 되게 하니까 디귿도 맞네요. 자, 리을에도 대입해 볼게요. 3 곱하기 2, 2는 4 마이너스 10 더하기 2. 자, 12 빼기 10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얘는 4가 돼서 탈락. 참이 아니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그래서 니은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가요. 아이고. 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일 때 두 자연수는 뭘까? 자, 이때 두 자연수에 뭐 어떤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가 작은 수는 x, 큰 수를 x 플러스 1로 놓고 이거 미지수를 놓은 거예요. 미지수를 놓고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어. 미지수를 찾기만 시작하면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돼. 곱을 해볼게요. 작은 수 곱하기 큰 수,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얘가 곱이 156이래. 자, 요거를 보시는데요. 떠오르시죠? 항상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때 제곱근을 이용하는 경우를 빼면은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자, 정리. x제곱 플러스 x 156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56은 0 되었어요. 자, 요거요. 인수분해가 바로 떠오르진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3 마이너스 12 플러스 13 자, 이렇게 그러면은요. 곱했을 때 156이 되고 더했을 때 1이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3은 0이 되고요. 따라서 x값이 12가 되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3이 돼. 자, 우리 문제에서요. 자연수라고 했어. x가. 그치? 자연수기 때문에 둘 중에서 12만을 골라줘야겠네요. 그렇다면 작은 수가 지금 x가 되기 때문에요. 작은 수 10이랑 큰 수는 연속한 수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 답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작은 수와 큰 수를 곱했을 때 156이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확인 끝. 자, 86쪽 넘어가요. 자, 기본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2 중분
x는 a를 가질 때 두 수 a랑 k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 이 중근과 k 값. 자, 얘들아, 중근을 보자마자 항상 바로 3, 3은 9 하듯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거든? 땡땡땡땡땡. 자,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은 보자마자 특징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완전 제곱식의 특징, 이렇게 x의 개수가 앞에 1인 경우 무조건 이렇게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됐을 때 완전 제곱식의 특징은 요거를 반으로 나눈 거 2분의 b를 제곱했을 때 c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방금 말한 요거를 기억해 가지고 k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얘가 중근을 나오면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므로 그러면 k 값은 자, 8을 반으로 나눠서 제곱한 거 16이 되겠다. 됐죠? k 벌써 나왔어요. 그렇다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의 중근이 요 a가 되겠네. 자, 얘는요 x의 제곱 4의 제곱인데 중간부 마이너스를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될까? 2 곱하기 x 곱하기 4 했더니 8x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은 0 됐죠? 따라서 x 값은 4가 되고 2, 4는 중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4였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쁘게 답을 적어본다면은 a는 4, k는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5번 넘어가요. 2차 방정식 얘의 두 해의 비가 1대 2라고 했어. 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갑자기 기본 문제에서 조금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보았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3가지 인수분해, 제곱근, 근의 공식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많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얘는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더라도 인수분해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된다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의 해는 x는 3이거나 x는 a일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두 수의 b가 1대2인데 3대 a가 1대인지 두 번째 경우 A 대 3이 1대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경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대 A가 1대2인 경우는요. A 값은 6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요. 이 A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경우 다 돼요. A는 6, A는 2분의 3, 둘 다 답이 됩니다. 됐고요. 이게 답이야. 6번 넘어가요. 자,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는 0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때 두 수 p랑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고요. 제곱근, 인수분해, 근해 공식 중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은 대부분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a 값 자, 이 2차 방정식의 a 값, b 값, c 값을 먼저 찾아볼게. a 역할 3, b 역할 3, c 역할을 p가 하는구나. 자, x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12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요 해랑 당연히 똑같은 해잖아. 둘을 비교해 볼게. 분모 같아. 자, 앞에 있는 요 숫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요 숫자 두 개 당연히 같겠죠? 따라서 Q값 바로 나왔네. Q값은 마이너스 3.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합시다. 9 마이너스 12P랑 33 비교합시다. 둘이 똑같겠지 뭐, 그치? 그러면 9 마이너스 12P는 33. 있죠? 자, 9를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12P는 24. 따라서 P값은 뭐요?
양변에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예쁘게 답을 적어보면은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2, Q값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요. 7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꿔 풀었대. 왜 바꿔 풀었지? 바꿨대. 그때 한 해가 x는 3이었대요. 자, 이때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2차 방정식이 온전치 않아 얘들아.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일단 개수랑 상수까지 바꿨대요. 그럼 여기에 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알려줬다는 의미는 요거는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대입해봐라. 해를 먼저 알려줬을 때는 대입해보면 참일 것이다. 대입해봐라 요거요. 그러면 요거를 대입할 그 식을 먼저 만들어 줘야겠다. 원래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자, 요거 이항시켜서 플러스 1은 0이요.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x는 3이 해가 되는 개수랑 상수가 바뀐 꼴, 개수, 상수 바뀐 꼴의 2차 방정식은 x제곱, 자, 상수 k 플러스 1, 요게 지금 x의 개수가 된 거나요. k 플러스 1x, 그 다음 요 k가 상수항이 돼서 요게 된 거잖아요. 그쵸? 자, 이때의 x는 3이 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이야. 대입해봐 했어요. 자, 대입을 했을 때 9 플러스, 자, 여기 3이 됐잖아요. 3 넣었던 거를 분배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시켜 줄게. 그러면 3k 플러스 3. 뒤에 있던 상수 k는 0이 되겠구나. 뭐 이거야 엄청 쉽지 뭐. 자, k 4k, 그 다음 9랑 3 더하면 플러스 12는 0, 4k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이다. 자, 1차 목표 오케이. k 마이너스 3인 거를 구했어요. 근데 이게 최종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뭐였어?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한 단계 더 남은 거예요. 자, 지금 1단계 K값 구하기, 2단계 원래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그렇다면 방금 전에 구했던 이 K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여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는 0이었군. 그러면 해를 구할 건데요. 아,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제곱근꼴도 뭐 구려. 그러니까 근의 공식 쓸게요. 근의 공식 x는 하시고 a, b, c 값 눈에 보이시죠? 보이지? a, b, c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8, 즉 2분의 3 뿔마 루트 17 이렇게 됐겠네요. 됐죠? 자, 넘어가요. 8번. 아니야 여기. 자,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대. 형의 나이의 5배가 동생의 나이의 대곱보다 9만큼 클 때 형의 나이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 활용이구만. 그럼 우리가 맨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였어요? 미지수 만들기. 근데 대부분 정말 구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 꼬한 문제 빼고는 이렇게 구하라고 한 게 x라고 했었어. 그래서 형의 나이를 x라고 둘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2차 방정식 만들기. 자, 만들게. 자, 만들기는 지금 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쪽을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거는 어떤 거로 놓을 건지 요 문제 안에 있어요. 요 문제 안에. 요거 어떨까? 형의 나이의 5배가 동생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클 때, 자, 요렇게 등식 만들 수 있어. 자, x로 표현한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형의 나이의 5배 왼쪽에다 적을게. 형의 나이 5배는 5x가 되겠죠. 그 다음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클 때, 자, 동생의 나이는요, 위에 힌트 여기 조금 있어. 동생의 나이는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형제, 위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동생의 나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생 뭐겠어? x 빼기 3이겠죠? 여기에서 힌트 얻어서. 그럼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다 해서 식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풀기.
푼다는 건 해 구하라는 거죠. 자,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얘 제곱근을 이용해서 한번 풀려보려 했는데 제곱 안에 있는 x뿐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정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x 이항 시키고 얘 전개할게. 자, x-3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이항시킬 거야. 자,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원래 있던 플러스 9에다가요. 이항해서 온 마이너스 5x 이렇게 할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되지만은요. 우리 편의상 는 0을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서 쓸게요. 자,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인수분해 생각나시나요? 합, 곱,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곱했을 때 18 더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x-2 곱하기 x-9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x값은 2 또는 x는 9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활용해서 둘 다 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거나 둘 다 안 될 수가 있었어. 자, 만약에 형의 나이가 2살이요. 형의 나이가 2살이라면은 동생 나이 몇 살일까? 마이너스 1살? 말이 돼요? 땡. 그치? 그럼 형은 9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아, 형은 9살이구나. 자, 이유는요. x는 적어도 동생이 태어나긴 했어야 되니까 x는 3보다는 커야 돼요. 3보다는 커야 하므로 x는 9다. 그럼 확인하는 단계에 자, 형 원래 이 식에다가 확인하면 돼요. 요거 이게 우리가 열심히 세운 식이잖아요. 다시 요거 확인합니다. 지금 형의 나이의 5배, 9의 5배, 45는 동생이 그러면은 6살 되겠네요. 6살의 제곱보다 9만큼, 36보다 9만큼 큰가요? 응, 맞네. 오케이, 확인 끝. 자, 도전 문제 확실히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다음 그림은 3개의